부동산 도시계획론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11주차 했던 거 요약 정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반시설 계획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의미 그리고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까지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강의안을 띄워놓고요. 다섯 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리고 70쪽이네요. 70쪽에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중에 이제 두 번째 분류죠.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적 기능 그리고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요소 의존형, 그리고 지역 연결형, 기능의 지역 연결형, 입지 제한형, 기반 규모 의존형, 이 다섯 가지로 기반시설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현실적인 분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적정한 입지 기준을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합한 분류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은 광역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자원 또는 요소들이 해당 시설과 필연적으로 관련을 갖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행정구역 내의 하수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하수구역 내의 하수는 모두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하수 종말 처리장의 설치 그리고 운영 관리가 주변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하수 처리자하고 하수 배출자하고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적인 하수 처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지역 연결형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연결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로, 상수도, 철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기반 시설은 선형으로 여러 지역을 연결하면서 망을 형성해야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갖다가 입지시키고 그다음에 또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치단체들 간의 합리적인 협의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은 시설의 물리적인 형태가 지역 간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지역 연결형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 연계되는 시설을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도매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곳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지하는 그 도시의 내부 구조는 물론 그 주변 지역의 발전 또는 쇠퇴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 같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입지 제한형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초래하거나 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모두 설치할 수는 없는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입지 제한형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공동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쓰레기 처리장, 공동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정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 처리장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에 그 상암동에 있었죠. 그래서 뭐 남지도라고 하는 그 섬을 갖다 이제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2002 월드컵 개최를 하면서 그 상암동 개발을 했고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옮겨가가지고 제 기억에 2020년까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이제 폐쇄하는 걸로.
이제 그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말고 이제 다른 데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인천에서 수도권 쓰레기,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인천 이렇게 세 군데 그 쓰레기를 모아다가 이제 매립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체들 간의 설치, 그리고 이용 비용 부담,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에 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은 일정한 규모의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 인구가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를 훨씬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운동장 뭐 이런 시설인데요. 사실 지금 종합운동장 같으면 웬만한 군 단위까지 다 설치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종합운동장이 군 단위에 설치가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일반 시 정도까지 이제 설치가 되었었는데, 자, 그 시에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 면적이라든지 또는 그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임계층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보다는 훨씬 더 초과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은 그 배후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보다 그 임계 인구 또는 서비스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배후 지역 이외의 주변 지역에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같으면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가 이제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 같으면은 사실은 그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서울까지 나오든지 아니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서울보다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합병원들을 이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종합병원이 그 의정부하고 동두천, 그 다음에 뭐 포천, 연천 뭐 이런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종합병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종합병원을 이제 도립으로다니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의료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그 의정부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이런 데까지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기반 시설을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비로소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 그리고 도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 전체의 발전 그리고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러한 정의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기반시설 같으면 어떤 도시계획시설 같으면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의무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 부문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시설별 개별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지 이제 기반시설인데 어떤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무시설은 당연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도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큽니다. 도로 뭐 4차선 도로라고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굉장히 긴 거리를 정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설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적 성격이 큰 시설은 의무시설로 두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장례식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작거나 민간 부문에 의해서도 공급이 가능한 혼잡재 그리고 사적재의 성격이 강한 시설을 임의시설로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한 시설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의무시설, 임의시설 해가지고 이제 그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반시설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은 4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46개 다 저기 그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그 46개를 다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결정 기준 또는 설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은 특히나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참조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에는 교통시설은 이제 8가지가 있었죠. 도로, 철도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 중에 보행자 전용 도로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 안 되고 1.5m 이상이어도 이제 도로라는 그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로는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및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 일반 도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는 많이 못 봤는데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그 보행자가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 있고요. 고가도로하고 지하도로는 이제 조금 특이한 그 성격이 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고가도로, 지하도로 다 알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규모별로 이제 도로를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를 또 1류, 2류, 3류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광로는 40m 이상인 도로를 광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3류가 40m에서 50m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로는 25m 이상 40m 미만인 그런 도로를 갖다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로는 12m 이상 25m 미만인 도로고요. 그 다음에 소로는 12m 미만인 도로를 소로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광로 중에 광로는 사실 다 우리가 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인접한 도로 너비라든지 뭐 인접한 도로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접한 도로의 그 너비 가지고 볼 때 요 둘을 합쳐서 광대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m 이상이면 감정평가할 때 25m 이상이면 광대로, 그 다음에 이제 중로는 중로라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8m 이상 12m 미만, 그러니까 소로 중에 1류, 2류, 요걸 감정평가해서 소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8m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세로라고, 그러니까 간을 세자 써서 세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도로를 또 이제 기능별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그리고 이제 특수도로, 뭐 이렇게 5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교통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몽땅 다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우리 이제 구포 터미널, 저 구포의 그 뭐죠? 사상터미널, 그리고 이제 저쪽에 노포동에도 이제 버스 터미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터미널 잠깐만요. 이제 그 화물 터미널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영 차고지는 공영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차고지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공동차고지는 사업자 단체 또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영차고지는 그 금정구하고 연제구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 휴게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정말 화물자동차 휴게소 있기도 하고요. 부산 신항에도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뭐 이거 이제 부전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래역이라든지 하는 게 이제 복합 환승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통시설 8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묶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철도죠. 철도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도, 그다음에 도시철도, 우리가 지하철 또는 전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철도 시설까지를 철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처리, 해양 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 그리고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까지를 이제 항만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항만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 항만시설 이 3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항만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항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박도 출입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여객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 의미하고요. 어항시설은 어항이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한 항구를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객선이 오고 하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나 항만 시설은 마리나 선박이 이제 출입하는 그런 시설인 항만 시설인데요. 마리나 선박이 출입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승하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인데요. 마리나 선박이라고 하는 게 보트, 요트, 그다음에 윈드서핑용 선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리나 선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항,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항은 공항도 포함이 되고 공항시설까지도 이제 공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그리고 교통광장 이 2군데 말고 다른 데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면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그래서 노외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면에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노외 주차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그다음에 궤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는 철도하고 비슷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요. 궤도는 주로 이제 모노레일 그리고 케이블카 그리고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또 표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하고 삭도가 별개의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듯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이 있습니다. 자, 2번째 큰 유형이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시설도 이제 공간시설 보시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녹지. 근데 여긴 설명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을 갖다 이제 먼저 보시면은 광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광장을 보면은 광장은 우리가 흔히 만남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나 어떤 한 지역의 상징적인 존재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중요한 5개 행사가 행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린츠라고 하는 학자는 광장을 갖다가 조밀한 도시 지역의 중심에 있는 활동의 초점으로 조성된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지금 어디서 만나자 할 때 무슨 광장에서 만나자, 뭐 무슨 광장 저기 뭐 시계탑에서 만나자. 뭐 저는 저기 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청량리역이 있어가지고요. 청량리역 광장, 청량리 역전 광장이죠. 청량리 역전 광장 시계탑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많이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넓은 의미로 보면 자유로운 공지이다,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원하고 그 목적이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도시 생활에 있어서 뭐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교통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시에는 구급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광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갖다가 구분을 할 때는 교통광장, 그리고 일반광장, 경관광장, 그리고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은 뭐 교차점 광장, 역전 광장, 주요 시설 광장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점 광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광장이에요. 그래서 혼잡한 도로에 교차 지점에 각종 차량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교차점 광장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같으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인터체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데 같으면은 입체 교차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고속도로 교차할 때 입체 교차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 도로 같으면은 평면 교차를 하죠. 그래서 신호등 설치하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는 이제 신호등 설치하지 못하잖아요.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입체 교차 방식으로 이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설치하는 게 교차점 광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제 교통선 같은 데는 우리가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놀 만큼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교통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평면 교차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간선도로 교차점에는 평면 교차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다 교통섬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섬에다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역전광장은 이제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 그러니까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것을 역전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교통 그리고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 그러니까 철도교통을 이용하다가 도로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도로교통을 이용하다가 철도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로와의 연결이 쉬운 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수단 또는 이제 주차시설 뭐 이런 것들하고 원활히 연계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요 시설 광장 같으면 이제 항만, 공항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광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잡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고 여객이 쏟아져 나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설의 설치 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 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주요 시설 광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반 광장은 크게 2가지, 중심 대광장 그리고 근린 광장 뭐 이런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대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그리고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중심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대광장 같으면 크니까 일시에 이제 다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집합했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교통량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이 중심 대광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부산에도 이제 중심 대광장이 있죠. 그래서 송상현 광장이라든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이 이제 중심 대광장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린광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광장은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 주거 구역별로 이제 설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저 부산에 있는 근린광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BIFF 광장, 요게 이제 그 근린광장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경관광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 역사, 문화, 향토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경관광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요. 센텀시티에 경관광장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지하광장은 많이들 가보셨죠? 우리 서면역 가보면 지하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지하정거장 또는 지하도 지하 상가하고 연결해가지고 교통 처리를 원활히 하고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지하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물 부설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 광장, 건축물 정말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 중에 우리가 이제 교통시설 그리고 이제 공간시설 중에 광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는 정말 7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딸랑 2개 한 거죠. 두 개도 아니죠. 한 개 하고 정말 하나 유형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중에 첫 번째 것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나머지 것들 다 나가려고 하는데요. 다 기억하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 시설 중에 기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는지, 그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